정순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떤 교육을 좀 시키면 좋을까요? 만화책부터 다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화책. 오, 흥미진진한데요. 약사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텔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첫 책을 쓰게 되신 계기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아, 그래서요. 네. 첫 번째 책을 쓸 때 서문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실험을 많이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논문이거든요. 네. 내가 실험하고 싶은 가장 근접한 논문을 찾아야 돼요. 그 논문을 찾아야지 실험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실험을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자료를 막 찾으면서 한번 도서관을 다 뒤져본 적이 있어요. 약의 역사라든가 네. 약이 개발된 경위, 어떻게 최초로 이 약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반전인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교양과학책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좀 쉽게 교양과학. 접근할 수 네. 있는 약학에 관한 교양과학책이 없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나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약학이라는 것이 우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후학도 지금 약대생도 공부해야 되고 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약대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런 사람들에게 좀 쉽게 또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다가 이제 좀 대학원생이라든가 신약 개발 연구원 하는 사람들이 약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물 계통이나 네, 그렇죠. 화학 계통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연구할 때 동기부여도 되고 네네. 아이디어도 좀 얻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신약 개발 과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 이야기도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약을 개발하게 되면 노벨상이 주어졌거든요. 약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나 아니면 이미 전공했던 약사 입장에서 읽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흥미로워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계속 느낀 게 예전 역사나 국사나 세계사를 이런 식으로 배웠으면 몇 등급 높게 점수가 나왔을 텐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사가 많거든요. 네. 고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네.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많이 배우는데 요즘의 추세가 뭐냐고 하면 미시사입니다. 네. 미시사라는 것은 이런 뭐 약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것이 지금의 도서의 어떤 큰 흐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아쉬웠던 것은 이런 것을 주로 일본 작가들이에요. 또 전공이 아닌 사람이 또 쓰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약을 전공했는데 네, 오기 생기는데요? 약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좀 들었고. 영양제 제가 드릴 테니까 4권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몸이 더해서. 그런데 작가님 전에 약사 회보도 계속 칼럼도 내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또 책을 쓰시는데 또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조금 해보 쓸 때만 하더라도 제가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사실 해보를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때는 거의 인문학 위주로 썼어요. 일부러 네. 약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고 왜냐하면 역사들이 약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조금 머리 식히라고. 그래서 좀 인문학 쪽으로 많이 접근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배경들이 결국 이런 책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문적인 거하고요 과학적인 것을 결합하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과학적인 것만 들어가면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하잖아요. 무조건 콜라보 이런 거. 맞아요. 이걸 좀 적절하게 섞게 되면 이 가운데 어떤 좀 새로운 창의적인 게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책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섣불리 되지 않는 게 혹시 그런 노하우가 있나 하고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해보려고. 글쓰기에 관심이 네, 있으신 그걸 분들 좀 같은 언급해 경우는 주세요.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냐면 이제 스티븐 킹 아시나요? 네. 쇼생크 탈출술. 네네네. 그 영화의 원래 원작자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유혹하는 글쓰기가 있어요. 유혹하는 글쓰기. 거기 보면 창작론이 나오는데요. 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창작의 비결이 뭐냐고 하면 이질적인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섞으면 별로 이게 창작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저는 이질적인 거. 그러니까 네. 약과 역사, 네. 약과 문학, 약과 철학 조금 이질적이잖아요. 네네. 반전 매력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약과 화학, 약과 생물, 네. 뭐 면역 이거는 네. 좀 가까운 학문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흥미도가 떨어지지만 전혀 아닐 것 같은 것을 이질적인 걸 썼게 되면 거기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뭔가 좀 새로워 보이고 네. 감각적이면서도 네. 신선해 보이지는 거죠. 네,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롭고 감각적이고 신선합니다. 그래요. 많은 약사님들께서 약국에 계시면서도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약국에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펼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약사들이 좀 약국에서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약국 일을 하는데 좀 사회와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글쓰기는 하나의 테크닉이거든요. 이런 테크닉을 조금만 익혀 놓으면 플랫폼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카톡이라도 아니면 네네. 인터넷 댓글을 달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조금 기교를 가지고 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영상이 대세인 시기이지만 또 글만의 고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여러 약사님들이 좀 글쓰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사회와 소통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사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생각들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저도 좀 이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정순규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사건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